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의 쓰디쓴 깨달음. 지금부터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한켠 난초에 물을 주며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는 것이 제 소소한 낙이었지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건 정적과 화초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라도 없으면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지는 게 두려워 늘 켜놓고 살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 중년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 다음엔 손주 돌보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현태는 장가간 지 5년이 넘었지만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의무적으로 들르는 정도죠. 가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냥 안부 인사라도 하는 기대를 했지만 늘 돈이 필요하거나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하준이만큼은 달랐습니다. 7살 된 그 아이가 할매 하고 달려올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며느리 연미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등이 더 굽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도 드물어졌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난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삑삑삑삑. 세상에서 가장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였지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뭔가 부탁이 따라오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 안 계세요? 아들 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연미와 손주 하준이의 발소리도 들렸고요. 온다는 말 한마디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정말로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알기에 반가움보다 한숨이 앞섰습니다. 할매, 하준이만큼은 달랐습니다. 순수한 미소로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기쁨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연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뭔가 요구할 준비를 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표정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요. 어머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연미는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요. 현태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차부터 끓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아들이 와도 며느리가 와도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손님이 된 건 저였으니까요. 제 집에서 말이에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요. 하지만 현태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었고 연미는 하준이에게 조용히 해, 엄마 이야기 있어라고만 했습니다. 차를 내오니 연미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온 건 부탁이 있어서예요. 역시 나였습니다. 그들이 예고 없이 올 때는 언제나 부탁이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듣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하준이 좀 봐주셔야겠어요. 질문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봐주셔야겠어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백화점에 신상이 나왔는데 좋은 브랜드라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준이 데리고 가면 쇼핑이 안 되잖아요.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쇼핑 때문에 저를 부르는 거였나요? 급한 일이라고 해서 무슨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현태 오빠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봐주거든요. 현태는 여전히 스마트폰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다음 주말에는 노인정 할머니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건 나중에 가셔도 되잖아요라는 말이 돌아올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일은 언제나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머님 답 없으세요? 연미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 왜 그래? 그까짓 거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현태가 드디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까짓 거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시간, 제 약속, 제 감정. 모든 게 그까짓 거였나 봅니다. 알겠다. 데리고 오너라.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체념 섞인 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미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아,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그 감사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걸 해준 것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연미야. 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참에 우리도 뭔가 해드리면 어때? 엄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실 것 같아서. 연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순간 기대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저를 생각해서 뭔가 해주려는 건가 싶어서요. 오랜만에 들리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머님께 드릴 큰 선물이 있어요. 연미가 무릎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걸 생각해낸 것처럼요. 선물?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이들이 제게 선물을 준 적은 글쎄요, 생일이나 명절 때도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선물이라는 건지. 저희가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처음엔 길을 의심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평생 해외여행이란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엄두도 못 냈으니까요. 정말,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아들 현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 효도할 때 됐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일본이요. 사돈 어른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4박 5일로요. 사돈 어른들이라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신이 났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가게 된다고요?
온천도 가고 맛있는 거도 먹고 쇼핑도 하고 정말 좋을 거예요. 연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미 머릿속으로 여행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주다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도 많이 풀렸고요. 역시 제 아들이고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는 거야? 다음 달 말쯤이요. 벚꽃 시즌이라서 더 예쁠 거예요. 하준이도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매 좋겠다. 비행기 타는 거야? 그래, 할매가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간단다. 저는 하준이에게 대답해 주면서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해외여행이라니. 그런데 연미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그 순간 제 가슴이 약간 철렁했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항공료랑 숙박은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은 용돈만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용돈이라고요? 용돈이 얼마나 들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식사비, 쇼핑, 기념품 이런 거요. 200만 원. 제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저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경비 부담을 제게 떠넘기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다 내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도 항공료랑 숙박비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연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현태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 쓰라고 돈 버는 거잖아. 내 체면 좀 살려줘. 체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효도 여행이 아니라 체면을 위한 여행이었던 거군요. 현태야, 엄마가 돈이 많은 줄 알아? 매달 연금으로 겨우겨우 사는데. 엄마 적금 있잖아. 그거 쓰면 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적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혹시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뒤져본 건가요? 그 적금은 뭘 아끼고 있어?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현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적금은 제가 만에 하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사돈 어른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가난해 보이면 창피하잖아요. 연미가 말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결국 저는 체면 칠해용 도구였던 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좋잖아요. 평생 처음 해외여행 가시는 건데. 좋기는요.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선물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인가요? 엄마, 그냥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현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리가 아니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뭘 생각해? 좋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돈 어른들한테 벌써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벌써 말씀을 드렸다고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선택권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냥 돈 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알겠다. 갈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용기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역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연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라 사돈 앞에서 체면 세우기 위한 연극 무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저 후원자이자 조연 배우였을 뿐이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제 의견보다 남의 체면이 더 중요해진 걸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오후 햇살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어르신, 이 적금 해지하시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직 만기까지 3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통장에서 200만 원을 뺐을 때 제 마음도 그만큼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뭘 준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니까요. 연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왜요?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 그냥 편한 옷이랑 운동화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여권은 준비하셨죠? 여권? 저에게 여권이 어디 있겠어요? 여권이 없는데. 네? 여권이 없으시다고요? 어떻게 여권이 없으시죠? 연미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아이고, 그럼 지금 급하게 만들어야겠네요. 현태 오빠한테 말해서 도와드릴게요. 다행히 현태가 도와줘서 여권은 급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진짜 여권도 없었어? 요즘 누가 여권 없이 살아? 현태의 말이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잘못 산 건가요? 여행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이 됐습니다. 200만 원으로 정말 충분할까? 혹시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옷장을 뒤져 가장 괜찮은 옷들을 꺼냈지만 사돈네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여행 가방도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대학 갈 때 샀던 낡은 가방밖에 없었거든요. 바퀴도 없고 끌기도 힘든 가방이었죠. 하지만 새 가방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200만 원이나 쓴 상황에서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즐거울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가방을 꾸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선물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으니까요. 여행 당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공항 리무진 정류장에 나섰습니다. 사돈네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신 캐리어를 끌고 깔끔한 여행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니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낡은 가방을 보시는 눈빛이 살짝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가게 되어서 저희도 기뻐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현태와 연미가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깔끔한 캐리어를 가지고 왔더군요. 엄마, 가방이 왜 그래? 현태가 제 가방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 미리 말하지. 새로 사드릴 걸 그랬네. 하지만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퀴 달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저 혼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까요? 사돈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힘 좋으시잖아요. 그 정도야 끌 수 있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아들 눈에는 그저 힘 좋다로만 남은 겁니다. 나이든 어머니의 체력 걱정은 안 하고 사돈 앞에서 창피하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사돈 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느끼신 거겠죠.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표를 받을 때 연미가 툭 던져주듯이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치 제가 치매 걸린 사람 취급하듯이 말하더군요. 사돈 네 분들 앞에서요. 표를 받아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좌석은 35비. 복도도 창가도 아닌 중간 좌석이었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와 사돈 네 분들은 모두 앞쪽 좌석이었어요. 현태야, 이 자리 맞아? 응, 맞아. 엄마는 거기 앉으면 돼. 왜 나만 뒤쪽이야? 엄마 비행기 자리가 어디 다 똑같아? 그냥 앉으면 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네 분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요. 결국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야 했습니다. 양쪽으로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끼어 앉는 게 민망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작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앞쪽에서는 아들 내외와 사돈 네 분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자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먹어야 했어요. 가족 여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외국 땅이었거든요. 간판들도 다르고 사람들 옷차림도 다르고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였습니다. 어머님, 짐은 직접 끌고 오세요. 우리는 택시 잡을게요. 연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편리한 캐리어를 끌고 앞서가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뒤따라가야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방은 다른 층이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웠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온 건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있으니 뭔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첫날 저녁 온천에 갔습니다. 그나마 이때가 좀 좋았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온천에서도 사돈 어머니와는 어색했습니다. 뭔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어머님, 일본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신기하네요. 저희는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여기 온천이 유명해요. 그러시구나.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계급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 와본 촌사람이고 상대방은 여행 경험이 많은 도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둘째 날부터는 더 심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갔는데 사돈 네 분들은 명품 가게를 들락날락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감히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 들어간다고 해도 살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뭔가 안 사세요? 사돈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 저는 구경만 해도 재미있어요. 그래도 뭔가 하나는 사셔야죠. 기념품으로요. 기념품이라.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비쌌어요. 작은 지갑 하나도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결국 저는 편의점에서 작은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도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척척 주문하는데 저만 헤매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아무거나 시켜. 현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네 분들 앞에서 제가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싫었나 봐요. 이것도 모르세요? 연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돈네 분들에게 들렸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걸 따라서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음식은 생선회였더군요. 저는 회를 못 먹거든요. 비린내가 나서요. 하지만 못 먹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억지로 넘겼어요. 셋째 날에는 아예 따로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젊은 사람들끼리 클럽 같은 데 갈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그냥 호텔에 있을게.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가고 올게요. 그렇게 저는 호텔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온 건데 결국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였어요. 방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선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인가?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였지만 적어도 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인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짐 같은 존재구나. 필요할 때만 끌고 다니고 필요 없으면 짐 보관소에 맡겨두는 거구나. 넷째 날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돈 좀 더 빌려주실 수 있어요? 연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왜? 아, 여기서 명품 가방을 하나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한국에서 사면 훨씬 비싸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2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요. 나중에 갚을게요. 50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여행 경비로 200만 원을 썼는데요. 연미야, 나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본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때 현태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까짓 50만 원 가지고 뭘 그래?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그까짓 50만 원이라는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까짓 돈이지만 저에게는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현태야, 엄마도 계획이 있어서 돈을 모은 거잖아. 무슨 계획? 엄마가 뭘 할 계획이 있다고? 아들의 말이 상처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제 삶은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결국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ATM에서 50만 원을 뽑아서 연미에게 줬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갚을 거라는 말이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여행 하나로 제 1년치 생활 여유분이 다 날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현태와 연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님한테서 돈 더 받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벌써 많이 뽑으셨잖아. 그래도 시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해외여행까지 온 건데 좀 더 내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라는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결국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였나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이 뭔지, 제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눈을 떠야 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짐은 제가 알아서 챙기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면세점 쇼핑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면세점에서 뭔가 안 사세요? 사돈 어머니가 물어보셨지만 저는 이미 돈이 없었어요. 아껴서 쓴다고 했지만 결국 250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였거든요. 다음에 사겠습니다. 그러세요? 사돈 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아마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호구 취급당한 여행이었을까?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나간 김에 친구분께 여행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 옥순이 해외여행 다녀왔네. 어땠어? 그냥 그저 그랬어. 얼마나 들었어? 요즘 일본 여행 비싸잖아.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어머, 그거 너무 비싸게 나간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작년에 일본 갔는데 100만 원도 안 들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 여행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항공료랑 호텔까지 해도 15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럼 저는 왜 250만 원이나 낸 건가요? 며칠 후 우연히 연미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손주 하준이를 맡아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일본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다 내주셔서 편했고요. 다 내줬다고요? 저는 용돈만 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에이, 뭐요? 당연히 내셔야죠. 우리가 모시고 간 건데. 모시고 갔다고요? 저는 제가 따라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저를 모시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시어머님 돈 많으세요? 글쎄요, 많지는 않을 텐데 적금이랑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런 큰 돈 받기가 좀. 뭘요?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뭐. 또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 거라는 말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였나요? 이렇게 당하고도 모르고 살았던 건가요? 그때 현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여행 어땠어요? 그냥 좋았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또 부탁이라니.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뭔데? 하준이 학원비가 좀 필요해서요.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학원비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학원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인지 말이에요. 현태야, 엄마 돈이 많은 줄 알아? 엄마 또 시작이야? 손자 교육비인데 뭘 그래? 너희는 버는 돈이 없어? 있긴 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잠깐만 빌리는 거예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연미는 매주 미용실에 가고 명품도 사면서 저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안 된다. 뭐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평소랑 다르잖아요. 평소요? 평소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주는 ATM 같은 존재였을까요? 현태야, 엄마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요?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현태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왜요? 또 뭐가 불만이에요? 불만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엄마는 언제부터 ATM이 됐니? 갑자기 ATM은 또 뭔 소리예요? 돈 필요하면 찾아오고 아이 봐달라면 찾아오고 여행 경비 필요하면 또 찾아오고. 엄마,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잖아요. 도운다고? 너희가 나를 언제 도왔어? 현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생일 때 온 적 있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준 적 있어? 그냥 심심하다고 안부 전화라도 한 적 있어? 그건 바빠서. 바빠서? 골프 갈 시간은 있으면서?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거든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야. 효도 여행이라고 해놓고는 돈은 다 내가 내고 짐은 내가 혼자 들고 밥 먹을 때도 나만 따로.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정말로? 그때 연미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현태 오빠한테서 들었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 교육비인데. 연미야, 너는 또 뭐야? 지난번에 빌려준 50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그건 좀 기다려 주세요. 얼마나 기다려? 한 달? 1년? 평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바보 같은 어머니에서 눈뜬 어머니로 말이에요. 연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에게 나는 뭐야? 뭐긴요, 어머님이시죠. 정말로? 돈 대주는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돈이 없어도 너희가 찾아올 것 같아.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너희가 진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면 돈 때문에 오지 말고 그냥 안부나 묻고 가거라. 엄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 나는 지금까지 너무 순진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눈에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갈 각오가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동안 현태내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좀 섭섭했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노인정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옥순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맞았습니다. 돈 달라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역시나 전화가 왔습니다. 할매. 하준이 목소리였어요. 하준아. 할매 보고 싶어. 언제 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는 정말 보고 싶거든요. 뒤로 연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돈 얘기가 없더군요. 그래, 와라. 다음 날 현태네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예전처럼 막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서 신발도 가지런히 벗고 인사도 제대로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하준 이마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할매. 하며 달려와서 안겼어요. 차를 끓여 내왔는데 이상하게 모두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연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 이제 눈치를 챈 거구나 싶었습니다. 현태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뭘?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은 달라졌더군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알겠어요. 그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일주일 후 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하준이 갑자기 아파서요. 혹시 병원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못 빠져나가겠어서. 역시나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부탁이었어요. 그것도 연미는 회사 일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면서 저는 언제나 시간이 있는 줄 아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미야, 나도 오늘 약속이 있어. 네? 무슨 약속이세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아, 그런 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하준이가 아픈데. 또 나왔네요. 제 일은 다음에 가셔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안 돼. 나도 내 약속이 있어. 어머님, 하준이가 정말 아픈데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나와. 내가 왜 네 일을 대신해? 연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무조건 달려갔을 텐데요. 그럼 택시를 타고 가야겠네요.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에 현태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연미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고? 네, 하준이 아픈데도 안 도와주셨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태야, 하준이 엄마는 연미잖아. 내가 왜 연미 일을 대신 해야 해?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라고 해서 며느리 일까지 대신 해야 하는 거야? 현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태야, 솔직히 물어볼게. 연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뭔 소리예요? 연미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현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내주셔서 편했다.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이런 말 하더라. 엄마, 그게 뭐야? 사실 아니야? 현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연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과 통화 좀 해도 될까요? 현태가 저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뭐야? 어머님,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뭔가 심각한 톤이었어요. 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반성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이야? 저희도 애 키우고 집 대출도 갚고 할 일이 많거든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시간도 여유도 있으시잖아요. 점점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운다고? 내가 너희한테서 도움받은 게 뭐가 있어? 어머님도 하준이 보시면서 재미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도움이죠. 재미있다고요? 제가 하준이 보는 게 저를 위한 거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재산도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쓰시는 게 어때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결국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연미야, 내 말 잘 들었어. 그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응, 이해했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완전히 이해했어. 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현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했길래? 내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물어봐. 엄마, 설마 정말로 연락 안 하실 건 아니죠? 현태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엄마죠. 돈 없는 엄마도 엄마야? 병들어서 돈 드는 엄마도 엄마야? 대답이 없는 게 답이었습니다. 집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결국 현태는 나갔습니다. 아들을 집에서 내쫓은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3개월 동안 아들네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외로웠어요. 하지만 점차 이 정적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난초에 물도 주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옥순아, 요즘 아들 안 와? 안 와. 서운하지 않아? 글쎄, 생각보다 괜찮아. 정말 그랬어요. 걱정할 일도 줄었고 스트레스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적금이 만료됐는데 연장하실 건가요? 아, 그동안 깜빡했네요. 여행 경비로 중도 해지했던 적금 말고 다른 적금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얼마나 나왔어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꽤 큰 돈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한테 뭔가 해줄 생각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안 했던 치료였어요. 그 다음에는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백화점까지는 못 가도 마트에서 예쁜 옷들을 골라 샀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온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짜리였는데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요. 옥순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친구 영자가 말했어요. 그래? 응, 뭔가 자유로워 보여.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맞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네 연락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돈 달라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혼자 영화관에도 가봤어요. 72년 살면서 혼자 영화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하준이가 생각났어요. 손주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이용당할까 봐서요. 하루는 마트에서 하준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서 가져다 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게 슬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돈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니까요. 밤에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보내고 있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매. 하준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힘이 없더라고요. 하준아,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집에서. 할매 보고 싶어.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엄마는 회사 가고 아빠는 잠깐 나갔어. 혼자 있나 보네요. 7살 아이가 혼자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니. 할매 언제 와? 정말 보고 싶어. 말문이 막혔어요. 보고는 싶지만 또 이용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하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매 엄마 아빠가 할매 욕해. 할매 나쁜 사람이라고 해. 뭐라고? 할매가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나도 안 봐준다고. 근데 할매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제 욕을 하다니. 하준아 할매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아? 할매는 좋은 할매야. 근데 왜 안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현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누구랑 통화해? 할매. 할매? 전화 줘봐. 하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건넸나 봐요. 엄마. 현태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하준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서. 그래서? 미안해요 엄마.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니까 어색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했죠? 처음에는 자존심도 있고 해서 연락 못 드렸는데 하준이가 너무 할머니를 찾아서. 현태야 솔직히 말해. 너희가 연락하는 진짜 이유가 뭐야? 하준이가 정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워진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현태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럼 나는 여전히 ATM인 거네? 엄마. 하준이는 보고 싶어. 하지만 너희 때문에 망설여져. 엄마 정말 달라질게요. 몇 번째 듣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현태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리고 하준이 맡아달라는 부탁도 마. 그냥 가족으로서만 만나자. 알겠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현태네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준이가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할매. 하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할매 왜 안 왔어? 정말 보고 싶었어. 할매도 하준이 보고 싶었어. 현태와 연미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워했어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미가 물었어요. 잘 지냈어.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화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더라고요. 하준이만 예전과 똑같았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매 나 태권도 배워. 그래? 재미있어? 응. 근데 할매 나 생일 때 와줄 거지? 하준이 생일이 다음 달이었어요. 그럼 갈게.
그때 연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하준이 생일 파티 하는데 혹시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뭔데? 케이크랑 음식 준비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역시 나였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연미야,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약속했지? 아, 그게 아니라 정말 부담스러워서. 얼마나 필요한데? 30만 원 정도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태야, 너는 뭐라고 생각해? 현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준아, 할매가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방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현태야, 연미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72살이야.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 나이야. 엄마.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내 돈만 생각하고 있어. 내 건강이나 외로움은 관심 없고. 그게 아니라 하준이는 정말 사랑해. 하지만 너희 때문에 하준이까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연미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바뀔게요. 몇 번째 하는 말이야? 오늘도 1시간도 안 돼서 돈 얘기했잖아. 그때 하준이가 물었어요. 할매, 무슨 얘기해? 할매 화났어? 하준아, 할매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슬퍼. 왜 슬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현태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하준이만 데리고 와. 너희는 오지 마. 엄마, 그게 무슨. 하준이랑 할매랑만 만나는 거야. 너희가 있으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너희 ATM 역할 안 할 거야. 연미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심한 건 너희야. 5개월 만에 와서 1시간도 안 돼서 돈 얘기하는 게 심한 거야. 결국 그들은 돌아갔어요. 하준이만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네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보람을 느꼈어요. 옥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재미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비슷해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딸은 아예 연락도 안 해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몇 달 후에는 아예 작은 화분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꽃과 식물을 다룰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르신, 이 난초는 어떻게 키워야 해요?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일주일에 1번 정도. 손님들에게 식물 기르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즐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가끔은 하준이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또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하준이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컸더라고요. 1년 사이에 많이 자란 모양이에요. 하준아. 할머니, 나 초등학생 됐어. 정말? 축하해. 할머니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몰래 전화하는 거야. 왜 몰래 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래. 가슴이 아팠어요. 하준아, 할머니도 하준이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 나 혼자 갈 수 있어. 지하철 타는 방법 알아? 8살 아이가 혼자 온다고 하니 걱정됐어요. 안 돼, 위험해. 그럼 할머니가 와줘. 놀이터에서 만나자. 결국 저는 하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1년 만에 보는 하준이는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할머니. 달려와서 안기는 하준이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안 와?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하준이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준아,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싸웠어? 비슷해. 할머니가 사과하면 돼. 순진한 아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날 하준이와 놀이터에서 2시간 정도 놀았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그리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연미가 하준이를 찾으러 왔어요. 하준아, 어디 있었어? 연미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연미야. 하준이 엄마한테 와. 하준이는 아쉬워했지만 연미에게 갔어요. 어머님, 하준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야. 그래도 만나지는 말아주세요. 혼란스러워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저는 하준이에게도 방해가 되는 존재였나 봐요. 알겠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그날 이후로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현재 저는 75세가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3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화분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며 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거든요. 가끔은 하준이가 그립고 아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길에서 현태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엄마. 그래, 잘 살아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하준이가 계속 할머니 찾아요. 그래? 잘 달래줘.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너희가 있는 한 힘들 것 같다. 현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늦은 밤 조용한 방 안. 김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같이 있고 싶었던 건데. 돈도 체면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함께 웃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공허함을 안고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편의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옆에 있어 드리는 걸까요? 김옥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